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기생충 SEO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 볼 텐데요. 기생충 SEO 2023년 말부터 2024년 한 중반기 지금까지도 뭐 동포대학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은 가장 좀 효과가 좀 최근에 뭐 단기간 내에 있었고, 게다가 플러스 아직까지도 조금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주시는 좀 소통이 되는 것이 있어서 가능하면 이 영상 하나로 이 모든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촬영했으니까, 기생충 SEO 돌아다니다가 이게 뭐 뭔지 들어봤거나 아니면 이거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하나로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으니까 한번 잘, 영상이 좀 길더라도 잘 들어보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기생충 SEO가 뭐냐? 구글에서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하시다가 보면은 이제 남의 사이트죠. 이제 그 내 사이트가 abc.com인데 abc.com이 아닌 뭐 다른 사이트에 좀 유명한 사이트, 아니면 좀 커 보이는 사이트들이 다른 정보가 있거나, 뭐 내가 원하는 텔레그램 전화번호가 있거나 웹사이트 주소가 있거나, 아니면 클릭을 했었을 때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는 이런 조금 리스트를 본 적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parasite SEO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parasite, 그러니까 기생충, 한국말로는 뭐 그냥 기생충 SEO를 제가 부르는데 parasite SEO라고 불리고요. 이게 2023년도 중반부터 이 SEO 시장에서 사용이 된 용어입니다. 뭐 전에는 parasite SEO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었는데, 뭐 제 생각에는 2023년도부터는 사람들이 parasite SEO라고 설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이 뭐냐, 주제 관련 없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키워드가 짜장면이에요. 그럼 짜장면이 짜장면 관련된 컨텐츠가 있는 웹사이트가 아닌데 그냥 점수가 높은 웹사이트에 포스트 해가지고 올리는 방법입니다. 제가 좀 역사를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은 2016년, 뭐 2010년도에도 이 전략이 먹혔었어요. 근데 이제 필터가 뭐 이런 생기면서 이제 이거 좀 안 하게 됐었는데, 이제 뭐 알고리즘 변화가 있은 이후로는 많이 없었는데 2023년도에 뭐 잠깐 나오게 됐는데, 왜 나오게 됐었는지 배경 설명도 좀 설명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게 올라가는지, 그리고 소스도 좀 알려드리고, 여러분께서 아무튼 볼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게 비슷한 방법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패러사이트니까 뭔가 새로운 알고리즘이 뭐가 바뀌어가지고 새로 뭐가 나왔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알고리즘의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주제 관련 없이 그냥 점수 높은 웹사이트에 포스트해서 올리는 느낌이다. 이제 패러사이트니까, 패러사이트는 이제 뭐 패러사이트가 이제 영양분 뺏어 먹어야 되는 거죠. 이제 마찬가지로 내 사이트는 아무런 영양가가 없어요. 근데 영양가가 이미 있는 사이트에다가 내 거 포스트 하나 해가지고 숟가락 얹어서 올라가는, 굉장히 조금 빠르고 좀 좋은 방법처럼 보이죠. 근데 최종적인 제 생각을 좀 전해드리긴 할 텐데, 자, 일단 SEO의 기본, 그러니까 parasite SEO를 말씀드리기 전에 SEO의 기본과 역사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일단 키워드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검색 엔진, SEO가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검색 결과가 제일 위로 나오는 게 뭔지를 봐야 돼요. 이 기본으로 제가 보여드리려면 잘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워드프레스로 만든 웹사이트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보세요. 제 웹사이트에 가서 보시면요, 위에 가서 보시면은 블로그를 가볼게요. 그냥 여러분께서 어떤 블로그가 됐던 웹사이트가 상관없어요. 제일 먼저 이런 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제 검색창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제가 구글이라고 검색을 해보면은 검색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검색 결과에 구글이라고 치면은, 자, 검색 결과에 구글이라고 나왔는데 왜 이 검색 결과를 이 워드프레스로 만든 사이트에서는 보여주냐 하면은, 자, 구글 애드워즈 101이라고 하는 타이틀에 글이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은 안에 있는 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서 글이 들어가는 게, 지금 보세요. 구글 SEO로 돈 버는 방법, 밑에 가서 보면은 수많은 페이지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색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위에 가서 보시면은 구글 SEO로 돈 버는 방법 해가지고 많진 않지만 구글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가서 보시면은 16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키워드가 어딘가에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재밌죠? 자, 이제 요거를 다르게 좀 생각을 해보면은요. 자, 잘 보세요. 제가 아마존에 와가지고요, 영어로 구글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당연히
구글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구글 단어가 이 제품명 어딘가에 있는 곳에 나오겠죠. 브라이언 씨, 이거 우리 구글 얘기하는데 아마존 왜 봅니까? 뭐 비슷한 이치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구글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아마존에서 제가 만약에 구글이라고 한국말로 치잖아요. 그러면은 자, 어떤 게 나오는지 봐보세요. 자, 검색을 해서 보면요.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는 책 중에서 구글 엔지니어라고 하는 책이 앞에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구글이라고 들어간 단어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존에서 그냥 검색 결과를 아무것도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키워드가 어딘가는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구글에서 대한민국 미남 마케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아무도 안 찾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써놓은 거를 잠깐 보여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치는 키워드를 넣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이제 구글이 검색 엔진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그거를 내가 원하는 글자나 키워드를 내가 페이지에다가 만들어서 가는 거를 이제 온페이지 SEO라고 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요. 여기 있는 글은요. 제가 검색 결과를 제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구글이, 왜냐면 내 웹사이트니까.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다른 웹사이트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존이 됐던 구글이 됐던. 여기서는 자기네들이 일단은 사용자가 팔려고 하는 셀러가 이 글을 넣어놓은 걸 텐데 자,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제 구글이 판단을 하겠다 이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게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자, 가서 구글 특허 같은 게 있어요. 구글이 이제 뭐 로봇 컴퓨터 프로기 때문에 구글에서 이렇게 생긴 특허를 만든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관련된 내용들은요. 여기 제가 웹사이트 만들어 놨으니까 가서 보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알 텐데 자, 이제 몇 가지 공식을 따라서 특허를 가지고 올려놓게 된 건데 다른 사이트가 짧게 설명을 드리면 다른 사이트가 나를 뭐라고 언급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다른 사이트가 나를 언급한 거를 이제 백링크 그리고 거기서 앵커 텍스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로 따지면은 내가 회사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력서를 만들어서 가는 것이 온페이지 SEO 그리고 오프페이지 SEO는 이제 내가 추천서를 받는 거죠. 뭐 둘 다 조작을 한다고 하면 조작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가 더 어렵냐? 백링크 추천서를 받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겠죠. 왜냐면 다른 사람이 해야 되는 거니까. 온페이지는 내가 작업하면 되는 건데 오프페이지는 다른 사람이 작업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백링크랑 앵커 텍스트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이제 백링크 구글에서 이 특허를 가서 보면은 백링크의 개수가 중요하고 뭐라고 얘기하는지가 중요하는구나. 그래서 요거를 알고서 사람들이 뭐 GSA 아니면 랭크웨이즈 아니면 랭커X라고 하는 이런 백링크를 웹사이트 하나에서 컨트롤해서 보낼 수 있는 이런 툴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도 한국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뭐 파이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저희는 뭐 한 10불 정도 주면은 정말 좋은 웹사이트에서 한 뭐 1000개 정도 되는 웹사이트 백링크를 쏴드리겠습니다. 그 어떻게 된 거냐면은 GSA 뭐 이런 툴들을 써가지고 이런 툴들에서 백링크를 쏴주는 뭐 이런 형태가 한동안 됐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SEO가 조금 늦게 소개가 되던지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뭐 크몬 같은 데 가서 보면은 파이버에서 파는 뭐 인도 뭐 나라는 상관없겠지만 이런 툴들을 사용하는 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것을 한번 재탕해서 쓰는 거나 아니면 똑같이 GSA나 이런 툴을 사가지고 뭐 비싸지는 않을 겁니다. 뭐 하나 사는데 뭐 한 1000불 미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쓰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백링크를 막 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백링크를 쏘고 한 3개월, 6개월 계속 돈을 쓰다가 보면 올라가겠지 생각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라가던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를 이제 구글이 뭐 바꿔서 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뭐 몇 가지의 뭐 동물 이름이 들어가고 새 이름이 들어가는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알고리즘에. 이제 그 16년 이후 2016년 이후로는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영향력은 없는데 뭐 백링크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한테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컨텐츠의 유일성, 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이력서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링크의 숫자나 댓글, 소셜미디어 공유 등등이 중요해지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남용을 하는 사례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남의 사이트에다가 백링크를 댓글을 달 수 있는 곳에다가
막 컨텐츠를 만들어서 댓글을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큰 사이트에다가 자꾸 라이크를 내 사이트로 링크를 걸면은 된다든지. 근데 그게 이제 구글이 다 바꾼 거죠. 그래서 2026년도 이후로는요, 지금까지 2024년도까지 8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링크의 품질, 관련도, 비율을 가지고 사실은 순위에 올리게 된 지금 상황이에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브라이언 씨. 지금 얘기 딱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백링크 품질이랑 관련도 비율이 중요한데 구글의 그 페어 사이트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자, 이제 여러분께서 지금 2024년도에 보고 계시면은 뭐 이후에 보신다 하더라도 2023년도 전후반으로 가장 큰 핫 이슈는 기술 중에서 AI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21년도부터 뭐 우리 SEO 하는 사람들은 다 쓰고 있었죠. 2021년도 정도부터 2021년도 올 거예요. 그때 이제 컨텐츠가 구글 상위 노출이 너무 중요하니까 요걸 이제 비영리 단체였었죠. 그 당시에는 오픈 AI에서 이제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 있는 이런 툴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어스틴 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던 사람인데 뭐 예전에 챗봇을 만들던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이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벌고 있었는데 2023년도 뭐 2022년도 말부터 2023년도 내내 챗GPT를 가지고 컨텐츠를 무료로 막 만들 수 있는 이 툴을 무료로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이제 이 툴에 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시기죠. 예전에는 좀 작업자들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무료로 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컨텐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컨텐츠의 품질보다는 백링크의 품질과 수량이 링크된 도메인, 즉 브랜드된 도메인에서 제공된 웹사이트 노출이 심해진 거예요. 이제 구글에서 뭐 변화라고 하면 변화를 할 수 있는데 조그맣게 변화를 준 게 지금까지는 사이트가 그냥 새롭고 ABC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관련된 키워드에서 링크를 걸면 되는데 이거 못 믿겠다. 콘텐츠가 너무 많아졌으니까 그냥 유명한 사람이 한 얘기는 되는지를 봐. 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의사가 아닌데 이도 불구하고 내가 의사 관련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 얘기를 맞게끔 쳐줘라고 하는 현상이 잠깐 보여줬던 거예요. 길지 않습니다.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테스트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2006년부터 2023년도 6월부터 한 올해 3월 정도까지는 키워드 상관없이 권위 아니면 점수가 높은 도메인에 업데이트된 컨텐츠가 올라갔던 겁니다. 그죠? 근데 어떤 사이트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큰 사이트잖아요. 여기다 올린 거, 아마존에 올린 거 이런 거 말고 그건 이미 구글에서 야 이거 너무 크니까 니네가 글 쓸 때마다 너희 걸 다 보여줄 수 안 되잖아요. 구글에서 원하는 거는 가서 보면은 검색을 했었을 때 다 다른 키워드 웹사이트들이 나오는 걸 원하는데 이제 큰 사이트에서 그나마 조금 1티어 말고 한 2티어나 3티어 정도 되는 그런 사이트에서 된 거를 올리자. 뭐 이렇게 잠깐 보여줬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시장에 오래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이 도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전에 다르게 쓰여졌었던 웹사이트가 있는데 백링크가 많이 걸렸던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사이트를 그냥 웹사이트로 만들어서 올려놓으면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다 내려왔지만 근데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게 이제 Parasite SEO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고요. 제가 이제 요거 얘기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어디 웹사이트 가서 뭐 해라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일단 Parasite SEO 종류에는요. 일단은 게스트 포스트가 사실은 원조예요. 그냥 남의 사이트에서 그냥 남이 쓰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게스트 포스트라고 써서 야 돈 줄 테니까 내가 올려줄게 막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유명한 좀 브랜드가 있는 무슨 신문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문사에서 기자가 귀찮으니까 야 돈 줘. 그러면은 어차피 좋은 글이면 우리가 판단해 보고서 바로 그냥 올려줄게. 네가 뭐라고 쓰든 상관없어. 그냥 돈만 줘. 이게 게스트 포스트예요. 근데 이거를 게스트 포스트를 왜 썼었냐면은 내 웹사이트가 있고 내 웹사이트가 있으면 얘에다 링크를 그냥 거는 링크 주스를 갖고 오는 용도로 사실 게스트 포스트가 사용이 됐었는데 이 게스트 포스트 자체가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기생충 SEO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뭐 비슷한 게 댓글을 포스트를 하는 게 있는데 댓글을 쓸 수 있는 곳에 글을 쓰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구글 엔지니어는 뭐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해서 밑에다가 만약에 이건 댓글만 달 수가 있는데 가끔 워드프레스 사이트나 이런 걸 가서 보면은 뭐 밑에 댓글을 달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 댓글 달 수 있는 데다가 HTML로 쓱 넣는 거죠. 어떤 컨텐츠를 넣어요? 뭐 내가 원하는 게 짜장면이다. 그럼 짜장면 사이트는 뭐 어쩌고저쩌고 키워드 넣고 그다음에 이미지 넣고 그다음에 H1, 2, 3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500자 정도 맞춰가지고 온페이지 작업을 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요. 그냥 어떤 사이트에 올리는지는 제가 곧 설명을 드릴 텐데 큰 사이트에다 그냥 그렇게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페이지가 올라가요. 이게 그 기생충 SEO의 포인트죠. 당연히 이 사이트의 모든 내용들은 경쟁력이 센 키워드 말고 경쟁이 좀 작은 키워드일 경우에 더 올라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아무튼 그게 이제 첫 번째 게스트 포스트나 댓글 포스트를 통해서 올라가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죠. 근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웹사이트에서 야 댓글을 네가 넣으면은 내가 댓글을 뭐 달아줄게 아니면은 뭐 돈을 줘 그럼 내가 포스트를 줄게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쌍방향의 웹사이트와 올리려고 하는 사람의 이렇게 뭐 좀 그 이익이 서로 맞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자 이제 허락 없이 기생충 SEO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많이 사람들이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홈플러스 뭐 저는 홈플러스랑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냥 홈플러스를 가볼게요. 그냥 많이 하던 거니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자 여기서 보세요. 자 홈플러스라고 가서 보면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를 넣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당연히 짜장면 이렇게 치면은 당연히 짜장면이 나오겠죠. 그런데 짜장면 하나 넣지 말고 예를 들어서 구글 상위 노출이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게 전혀 없습니다. 키워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했는데 자 위에 보이시죠? 이게 URL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보면요. 이거는 URL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입장에서는요. 내가 어떤 키워드를 쳤을 때 관련된 웹페이지 URL을 올려주는 건데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페이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노출 전화 번호는 010-4675-1771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럼 위에 가서 보시면요. URL에 어쩌고저쩌고 나고 구글 상위 노출은 전화번호 요로 걸어주세요 라고 하는 요 키워드를 URL이 생기죠. 요거를 카피를 해가지고 요거를 색인을 시키는 겁니다. 요거를 검색창에 원하는 검색을 해서 강제 색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강제 색인이 왜 가능하냐? 자 이제 여기까지 가면 또 얘기가 더 길어지는데 구글 웹사이트를 구글에서 올리기 위해서 내가 웹 URL이 있으면은 색인이 웹사이트가 일단 살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색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널라이즈 체크가 된 다음에 랭크로 올라가는데 도메인 주소의 도메인 주인이 사실은 색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색인을 할 수 있게끔 된 기능이 생긴 거예요. 구글에서 서치 콘솔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구글에서 색인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들어가서 보면은 자 이제 구글 클라우드라고 하는 데 가서 보면은요. 자 여기 가서 보면은 여기서 API라고 그 색인 인덱스라고 쳐볼게요. 인덱스라고 해서 쳐봐서 보면요. 웹 서치 인덱싱 API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웹에서 내가 원하는 페이지가 있으면요. 내가 도메인 없어도 뭐 도메인 있어야 되는데 이걸 301로 넘기죠. 그래서 그거를 툴로 사람들이 만들어서 어떤 사이트가 됐더라도 색인을 할 수 있게끔 되는 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그거 어떤 거 있는지 보여줘 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URL에다가 색인을 시켜가지고 색인이 혹시 되면은 이 노출이 되겠죠. 왜냐하면 큰 사이트니까 남의 사이트를 할 수 있고 이게 이제 허락 없이 기생충 SEO를 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된 거고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면은 뭐 없던 건 아닙니다. 허락 없이 기생충 SEO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거 뭐냐면은 좀 뭐 윤리도덕적으로는 올바르지 않겠지만 다른 사이트 관리자의 해킹을 해서 몰래 페이지를 만들고 링크를 걸고서 301로 내가 원하는 페이지를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떤 키워드를 쳤는데 검색 결과가 쭉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이트인 것 같은데 클릭을 해보면 바로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죠.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보통 이거 누가 하냐면요. 내가 웹 에이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준 사람이랑 전혀 상관없이 웹 에이전시 하는 사람들이 뭐 어떤 페이지 있는지 가서 볼 것도 아니고 사이트 한번 만들어 놓고 나서는 별로 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까먹고 있는데 그 사람은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웹사이트로 돈 버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관리자로 들어가서 페이지 하나를 만들고 그 페이지 내가 원하는 글자를 다 써놓고 누가 클릭을 했었을 때 그 페이지를 띄워놓고 왜냐면은 권력이 뭐지 점수가 높거나 나이가 좀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누가 클릭을 했었을 때 바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끔 얘기를 해놓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해킹이 됐나 봐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뭐 둘러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내가 어떤 웹 에이전시에 있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알아내가지고 페이지를 만들고 이거를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보면은 패러사이트예요. 뭐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윤리도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으로 사이트로 침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옛날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냥 방법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는 알고서 와셨을 수도 있는데 기생충 SEO에 사용되는 사이트들을 몇 개를 빠르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웹 2.0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웹 1.0은 한 사람이 그냥 사이트 통해서 일방적으로 얘기만 하는 건데 지금 보고 계시는 뭐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댓글을 달 수가 있고 뭐 라이크도 하고 소통이 가능하죠. 근데 웹 1.0은 그게 없고요. 웹 2.0은 그걸 가능케 하는 소셜미디어 사이트는 다 웹 2.0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런 사이트가 웬만한 경우는 크죠. 그런데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큰 사이트들은 잘 안 되는데 요거를 이제 포스트 글을 쓸 수 있게끔 되는 사이트, 약간 애매한 사이트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do follow가 아닌 no follow로 링크가 판단이 되는 것이 보통 웹 2.0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제 게스트 포스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어디가 있냐?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잘 안 쓰는데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 운영을 하고 있는 그 직원 뭐 관련돼서 소셜 미디어 페이지죠. 미디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뭐 유튜브에서도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라, 레딧 아니면은 헛페이지스 아니면은 이사인 아티클스라고 하는 데가 있고요. 로컬 미디어 site.google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articlebase.com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트가 제일 효과가 좀 있었던 건 이제 Outlook India라고 하는 게 있죠. 보통 한 포스트 하나 하는데 한 1000불 정도? 800불? 한 100만 원 정도 줬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링크를 올리는 게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에다가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허락받고 게스트 포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글을 잔뜩 넣어놓고 그러면은 입장에서 뭐 아웃룩 인디아 같은 데다가 뭐 한 100만 원 주고 올려가지고 100만 원 주고 올려서 페이지가 올라갔어요. 첫 번째 페이지에. 그래서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통해서 제휴 마케팅이 됐던 뭐 전화를 받아서 비즈니스를 했던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고 나면은 뭐 나쁠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올리는 게 한 가지고요. 아까 뭐 허락 없이 올릴 때는 검색창에 올리는 거는 그냥 찾아다니셔야 돼요. 그냥 검색창이 있고 큰 사이트는. 근데 이제 강제 색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에 뭐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어렵지가 않은데 그 오메가 인덱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페이지 안에 들어가면요.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셔서요. 로그인 하신 다음에 그냥 create new 누르시고요. 여기서 캠페인 이름은 아무거나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에다가 얼마씩 주입할 거냐 그냥 하루 이틀 뭐 상관없어요. 하루 이틀 해놓고요.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아까 그 링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홈페이지 홈플러스 같은 데서 갖고 온 게 있으면은 그 주소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여기다 넣는 거예요. 여기 넣고 그냥 서밋하고 나면 끝입니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기다 링크 넣으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요. 라인 one per line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다 했으면요. 두 번째에다가 또 링크 넣고 그냥 리스트 쭉 찾아놓고 여기다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원하는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순서를 드리면요. 원하는 키워드가 들어간 컨텐츠나 URL을 찾아 만들어 오셔야 돼요. 이것을 내가 게스트 포스트를 해서 만들어 왔던 허락 없이 그냥 다른 사이트에다가 만들어 놨던 아니면은 내가 딴 사이트에다가 막 갖고 왔던 URL이 중요해요. 컨텐츠가 들어간. 그죠? 뭐 더 깊이 또 들어가긴 좀 그런데
원하는 키워드를 도메인, 메타, 컨텐츠 링크에다가 놓고 그 URL을 만든 다음에 그걸 색인을 하는 거죠. 내 사이트면은 내가 서치 콘솔에서 그냥 색인을 하면 되고 구글이 알아서 색인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백링크를 거는 건데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그 역사를 설명을 했었을 때 절대 저는 SEO 작업할 때 좀 하지 않는 게 이제 블랙캣이라고 하죠. 이제 GSA나 이렇게 이제 저렴하게 뭐 가격을 떠나서 구글이의 정책에 벗어나는 그런 백링크는 걸지 않는데 이 사이트는 자기 사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무작위로 겁니다, 사람들이. 뭐 어차피 티도 안 나고 그러니까 뭐 이게 링크드인 여기다가 뭐 백링크 1000개 쌓아봐야 걸려있는 게 막 몇십만 개 되는데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거기다 링크를 거는 것이 이제 기생충 SEO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좀 뭐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가 좀 애매할 수가 있는데 뭐 더 알고 싶으시다 하시면 그냥 전화를 주시면요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정도 수준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한번 해보면요 사실 진짜 별게 아니라서 요 사이트의 소스만 알고 계셔도 사실은 언제든지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생충 SEO 전략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뭐 도움도 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막 홍보하거나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 게 이미 강의에서 얘기를 한 것도 있지만 이게 스프레이 앤 프레이라고 하죠. 막 열심히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한두 개 정도 뿌려 놓고 스프레이 뿌려 놓고 기도해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몰라요. 100% 올라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화이트햇 방법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이트를 만들어서 백링크 작업을 하고 컨텐츠 작업하면서 올라가는 거는 100%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올라가지만 이거는 스프레이 앤 프레이 기생충입니다. 올라갔더라도 계속 기생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가다 전략이기 때문에 뭐 리스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 하는 편이고요. 언젠간 내려갑니다. 기생충이고 잠깐 올라가서 돈을 벌거나 노출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잠깐 결과를 보여줄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깐 보여주기 위해서 웹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제가 구글 SEO 강의를 한 것 중에서 뭐 제 웹사이트에 강의를 들어가면은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라이브로 이 단체 강의를 여러 번 했었는데 그 중에서 5기 라이브로 보여드렸었어요. 이때 제가 이런 키워드를 찾았을 때 강의가 한 3시간 정도 됐었는데 한 중간에 라이브로 보여드렸었습니다. 뭐 금방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키워드를 제가 강의 도중에 그러니까 라이브로 하는 도중에 10분 만에 올리는 걸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단시간 내에 사실은 올리기를 원하면요 뭐 유튜브랑 웹페이지 하나 그리고 기본 원리만 알고 있음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남의 사이트에다가 올려놓고 남이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는 약간 좀 이런 전략보다는 그냥 올바른 방법으로 그나마 조금 잠깐이라도 올라가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뭐 그래도 원리를 알고 나면은 기생충 SEO 뭐 특별하다고 보기보다는 이름이 그냥 붙여서 그렇지 뭐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저는 더 효과적이다 설명을 드리고요. 그냥 정상적으로 올리는 게 더 오래 갑니다. 뭐 지금도 너무 몇 년치 써먹고 있어가지고 스터디 카페 이거 뭐 보여드리기도 좀 민망한데 이제 스터디 카페 검색을 하면은 이제 여전히 제가 만든 사이트 여기 있죠. 그 스터디 카페 사이트 요 사이트가 아직도 올라가 있어요. 2019년 20년에 만들어 놓고서 아직도 이 사이트에 올라가고 있는 제가 만든 사이트니까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사실은 더 오래 가고요. 브라이언 씨 이거는 경쟁이 약한 키워드니까 올라가지 센 키워드는 다르잖아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다른 이유로 블랙 키워드를 작업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로 떨어지는 것이 있고 경쟁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는 거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노가다 작업을 하시는 거 전략적으로 이거 다 하시고 시간이 남아가지고 하시는 거는 저는 뭐 전략적으로 나쁘진 않지만 일단 일차적으로는 정상적인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고요. 자 결론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런 전략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거는 뭐 변치 않았어요. SEO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근데 SEO 기본을 이해를 하고요. 연습하다가 보면요. 이런 거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방법은 동일한데 어느 사이트에서 링크 어떻게 걸 거냐 뭐 요거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기본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에이전시 찾아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그냥 어떻게 하는지 맡겨놓으면 열심히 일한다.
구글 SEO 작업해서 올라가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면요, 자기가 보통 서비스 올립니다. 뭐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돈 버는 방법 말고, 내가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이 사람이 어떤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아무도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웹배너만 붙여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특별한 회사를 홍보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SEO 서비스 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가 올릴 수 있는데 왜 사이트 만들어 놓고 올리면은 광고 문의가 올 텐데 뭐 올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배워서 자기가 올리는 게 제일 좋을 텐데요. 뭐를 이해하시면 되냐? 온페이지랑 오프페이지, 글만 잘 써서 사이트 만들어가지고 글만 잘 쓰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뒤에 오프페이지가 반드시 붙습니다. 이제 여기 붙는 게 제 생각에는 SEO 에이전시나 전문가들이 하는 기본적인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소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 관련된 키워드가 들어간 유일한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좋죠. 여전히 챗GPT라든지 AI 툴이 나와가지고 요게 쉬워졌는데, 여전히 저는 수작업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여전히 AI 툴들이 나와가지고 뭐 카메라 없이도 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뭐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오리지널하게 이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고 손이 탄 그런 컨텐츠가 결과적으로는 이 창작 부분에서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앵커 텍스트나 백링크가 들어가는 오프페이지의 중요한 부분이죠. 이거는 뭐 특허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요거 안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람들이 잘 생각 안 하는 게 앵커 텍스트 비율이 중요합니다. 사실 요것만 맞아도, 요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면요, 오히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금방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뭐 한 30분 정도 제가 길게 뭐 설명을 했는데, 좀 도움이 좀 됐길 바라고요. 기생충 SEO 뭐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이걸 통해서 구글 SEO의 역사라든지 뭐 방법이라든지 내용들이 조금 설명이 좀 됐기를 바라고, 혹시 SEO 관련돼서, 구글 SEO 관련돼서 질문이 있거나 뭐 개인적으로 소통이 필요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제 웹사이트 아래 주변 어디 가서 보시면요, 제 한국 번호랑 카카오톡 아니면 텔레그램 번호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좋고요. 뭐 제가 강의로 만들어 놓은 게 있고, 이런 내용들을 너무 오랫동안 얘기를 해서 SEO 쪽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해 놓은 게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동포대학 제 웹사이트에 가셔서 강의 등록하시면요, 지금 있었던 내용들을 다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제 기본 강의죠. 레벨 1. 요 강의를 들으시면은 아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무튼 SEO 관련돼서 뭐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 이 채널을 통해서 뭐 꾸준히 SEO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다른 영상들에서 계속해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